안녕하십니까, 박배웅입니다. 제가 참 이 감탄한 게 우리 조선 이제 김윤덕 칼럼의 선임 기자이신데, 이분이 참 뭐랄까 굉장히 아주 어떤 소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여러 분들의 어떤 시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인표라는 배우에 대해서는 예전에 참 잘생겼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 배우가 소설을 쓰고 또 이런 소설을 쓰고, 이런 소설이 옥스퍼드대에서 그러니까 제목이 옥스퍼드대는 왜 차인표의 이안부 소설을 채택했나, 이런 내용으로 이제 써놨는데, 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곳곳서 총성 울리는 세계, 훈할머니 얘기 모티브로 용서, 연대 강조한 소설, 친일단체 몰이 한창인 한국 정치권도 일깨워 강보 80년, 한일시고 수교 60년, 과거사 대전환점 만들어야, 이런 내용입니다. 배우 차인표가 소설을 쓰겠다고 막 먹는 건 군을 막 제대하고 돌아온 97년 여름이었다. TV를 켜니 작은 키에 동그란 얼굴의 할머니가 공항 게이트를 걸어 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16살에 일본군 이안부로 끌려갔다가 캄보디아 오지에서 55년을 살아온 훈할머니, 죽기 전 고향에 꼭 와보고 싶었다는 칠순의 여인이 입구장에서 아리랑을 부를 때 차인표는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소설은 쉽게 써지지 않았다. 일본 군대를 폭풍처럼 응징하고 통쾌하게 복수하는 줄거리로 쓰려고 했는데, 분노만으로는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다. 포기했던 원고를 다시 집어든 건 두 아이 아빠가 된 8년 뒤다. 차인표는 분노와 복수를 용서와 화해로 승화하는 반전을 택했다. 백두산 기슭 호랑이 마을 주민과 그곳에 주둔했던 일본 병사들이 태풍에 쓰러진 별을 합심해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차인표는 우리 슬픈 역사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 보니 차마 응징과 복수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했다. 2009년 출간됐지만 아무도 안 읽어 절판된 이 소설이 뜻밖의 소식이 날아든 건 지난 6월이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아시아 중동학부 한국학 필수 교재로 차인표의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은, 이 소설의 제목이 아마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인 모양입니다. 채택한 것이다. 선정 이유가 눈길을 끌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는 요즘, 용서와 연대라는 화두를 던졌다고 했다. 아시아 중동학부 조지훈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자극적인 스토리와 치열한 복수로 끝나는 작품들과 달리 엄마별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공간과 연대를 호소하는 이야기가 문학적 울림을 준다고 했다. 옥스퍼드대는 이 소설을 대학 내 모든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좀 생각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이런 나라들의 어떤 공부하는 분들이. 독일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빌미로 다시 불붙은 정치권의 친일 공방을 간전하다 엉뚱한 상상을 했다. 죽창가를 부르며 친일 반일 감변에 나선 이들은 차인표를 어느 쪽으로 분류할까? 북한 주민의 처참한 실상을 그린 영화 크로싱에 출연하고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시위를 했으며, 소설에선 일본군을 미화했으니 루라이트인가? 이들과 아들과 함께 이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던 나눔의 집에서 봉사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의 소설 속 무대를 백두산 기슭의 호랑이 마을로 설정했으니 좌파인가? 친일머리는 확실히 태행적이다. 태어나보니 선진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10대 20대는 슬램덩크를 보며 오타니 녹차를 마시고 푸른 산호초를 일본어로 따라 부르는 것에 제의식이 없다. 사석에서 만난 니혼게이 자이심,
연계자이십니다. 일본 특파원은 K-팝, K-드라마에 매료된 일본 청소년들이 대하여 진짜 졸라 대박이란 한국말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온다고 해서 웃음이 터졌다. 일본과 무역업을 하는 한 사업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들려줬다. 도쿄에서 만난 한 고교생이 서울에 가보니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사는 것 같던데 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묻더란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일본을 앞질렸다. 문제는 철진한 일본 컴플렉스에 갇혀있는 기생세대와 정치권이다. 10위권 경제 대국에 살면서도 한국은 약소 민족이라 지금도 수탈당하고 있다는 망상에서 해나지 못한다. 웃기는 얘는 좀 혈세 1조 6천억 원을 낭비시킨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도 모자라 친일 공직자 색출, 독도 지우기의 의혹 진상조사도 나섰다. 그로 인해 실추될 국익엔 관심이 없다. 북러 중 이협 속에 안보와 경제에 관한 한 배를 탔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을 적대시해서 우리가 얻을 실익이 무엇인가? 진짜 이 점을 생각하면 답답하죠. 과연 그들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한 충성심에서, 향후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마음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상 모든 분쟁이 그렇듯 증오와 저주는 보복의 악순환을 낳는다. 그곳에 승자는 없다. 용서는 굴욕이 아니다.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는 가장 용기 있는 방법이다. 승자가 패자에게 베풀 수 있는 특권이다. 강복 80년, 한일 수교 60년을 앞두고 과거사에 대한 대전한 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교토국제고 우수훈이 감동을 준 건 고시엔 구장의 한국어 교과가 울려 퍼져서가 아니라 이 교과를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이 임무와 함께 부르는 모습 때문이다. 어쩌면 영수와 연대는 모두를 승자로 만드는 가장 실용적인 대안이다. 폭풍에 쓰러진 별을 살리기 위해 호랑이 마을 주민과 일본 병사들이 다 같이 팔을 걷고 뛰어든 건 매우 현실적인 대책이기도 했으니까. 거기서 생산된 쌀은 모두를 먹여 살릴 양식이다. 우리 김덕 선임 기자님이 본 아주 높은 차원의 어떤 시각도 감동스러운 얘기지만은 난 한 배우가 이런 소설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그랬겠죠. 일본 군대를 막 응징하고 이런 걸 쓰고 싶었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로서 우리 애들한테 전달할 내용들이 아니더라. 한 배우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2097년.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책을 출판했는데 2024년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담당한다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이제는 국민들이 어떤 개인이 혼란스럽고 개인이 어떤 원한을 갖고 있고 그러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달래고 이제 좀 순화시키고 미래를 향한 우리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우리 그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은? 국민들보다도. 근데 우리 그 배우 차인표 씨가 이런 생각을 97년에 하고 2009년에 책을 출간했다. 그런데 그걸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시아 중동 학부 한국학 필수 교재로 채택을 했다. 좀 우리나라에 이쪽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 정치인들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